교화 끝장의 거꾸로 지우 학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기의 안정도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대기 안정도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대기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얘기합니다. 대기가 안정하다는 말은 가만히 머물러 있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기가 불안정하다는 말은 뭔가 활발하게 상하 운동이 발생을 할 때,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기로는 대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때를 이제 대기가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근데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공기덩어리, 이 경우에는 단열 변화를 하게 되죠. 단열 변화를 하면서 온도가 변하게 되는데, 이때 이 뒤에 좀 잘렸는데요. 이때 만약에 공기덩어리의 온도가 주위보다, 써줄게요. 공기덩어리가 만약에 주위보다 온도가 높다면, 온도가 주변보다 높다면은 상승을 하게 되겠죠. 보통 높은 경우에는 밀도가 작아서 상승을 하잖아요. 대류할 때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반면에 주위보다 온도가 낮다면, 이렇게 되면 주변보다 밀도가 커서 무거우니까 하강을 하게 됩니다.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따졌을 때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서 상승을 하냐, 아니면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하강을 하냐, 이걸 따져봤을 때 대기가 가만히냐 아니면 왔다 갔다 상하 운동을 하냐를 따져보고 대기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를 따지는 게 바로 대기 안정도입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대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기덩어리가 상승을 하는데 주변보다, 지금 주변 기온이 18도인데 공기덩어리 온도가 19도인 거예요. 그럼 주변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상승을 해요. 가만히 머무르질 않아. 이런 불안정한 대기가 됩니다. 반면에 안정한 대기일 때는 지금 공기덩어리가 상승을 했는데 주변 기온이 19.5도예요. 근데 이 공기덩어리 온도가 19도인 거죠. 그럼 주변보다 온도가 낮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더 무거워서 다시 원래 자리로 하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위로 올라가지 않고 딱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 대기 안정도의 유형을 볼 건데요. 대기 안정도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안정, 조건부 불안정, 절대 불안정,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먼저 절대 안정을 볼게요. 절대 안정은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항상 안정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조건이 뭐냐면 바로 수분 단열 감률보다 주변 공기의 기온 감률이 더 작을 때예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서 지금 초록색 선이 기온 변화선이에요. 근데 얘를 한번 봐보면은 어떠냐면은 지금 이렇게 온도가 같은 라인을 한번 이어볼게요. 노란색으로 여기 1km 이 라인을 이어볼게요. 이렇게 이어봤을 때 지금 주변 공기의 기온 감률은 1km 갈 동안에 30도에서부터 대략 요만큼 정도 지금 감소를 하게 돼요. 근데 건조 단열선을 한번 봐보면, 건조 단열선 여기 있죠. 빨간색이 건조 단열선이죠. 지금 보면은 처음 온도보다 건조 단열하면 이만큼이나 온도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그래프의 상으로 보면 40도겠죠. 즉 킬로미터당 10도씩 감소를 하는 거죠. 반면에 수분 단열 감소선을 보면은 지금 요만큼 감소를 하죠. 그럼 대략 거의 대략이 아니죠. 정확하게 킬로미터당 5도씩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온, 주변 공기 덩어리,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 공기 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주변의 공기의 기온은 1km 상승해도 고작 요만큼, 거의 한 2도씩 되겠네요. 거의 뭐 감소를 잘 안 합니다. 그죠? 이때는 이제 기온 감률이 작게 되는 거죠. 기온 감률이라는 건 얼마나 얘가 많이 줄어드냐니까. 이런 케이스, 지금 건조 단열보다도 작고 수분 단열보다도 작은 경우, 이 경우엔 절대 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지금 이 건조 단열선으로 봤을 때 지금 요 지점을 한번 봐볼게요. 요 지점은 지금 주변 공기보다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지점을 보면 주변 공기보다 지금 온도가 낮아요. 그럼 얘는 하강을 하게 되겠죠. 얘는 어느 지점을 찍어도 다 이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만 공기가 머물기 때문에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수분 단열선하고 비교를 해봐도, 수분 단열선하고 비교를 해봐도 지금 수분 단열선 여기다 쫙 그어볼게요. 평행하게 옆에 라인하고 평행하게 그린 거예요. 파란색 라인하고.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 있을 때 위로 가게 되고, 여기 있을 땐 아래로 가게 되고, 계속해서 이 지점에 모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느 경우가 돼도 항상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번엔 절대 불안정한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 불안정은 항상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조건이 기온 감률이 건조 단열 감률보다도 클 때입니다. 즉 그래프 상에서 보면은 지금 요 선을 봐야 돼요. 세 번째 선, 요 선. 기온 감률이 엄청나게 크죠. 1km 올라가는데 지금 10도씨보다 더 감소를 한 거예요. 즉 건조 단열 감률보다 더 크게 감소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지금 건조 단열선을 볼게요. 지금 여기 건조 단열선 여기 빨간색이잖아요. 이 선 여기를 찍어도 주변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상승해요. 여기를 찍어도 주변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상승해요. 어느 지점을 찍어도 다 상승을 합니다.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 가면 갈수록 이 차이는 벌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공기가 계속 무제한 상승을 하죠. 반면에 수분 단열선을 찍어보면은, 자, 수분 단열선 지금 여기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주변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감소를 하게 돼요. 하강을 하게 돼요. 여기를 찍으면 주변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상승을 하게 되죠. 여기 어딜 찍어도 계속 상승을 하죠. 여기는 어딜 찍어도 계속 하강을 해요. 즉 여기를 중심이라고 치면 여기로부터 계속 멀어지기만 합니다. 양옆으로 계속 벌어지고 퍼지기만 해요. 그런 말은, 이 말은 절대 여긴 모이지 않는다. 즉 계속해서 퍼진다. 그럼 이것은 계속해서 공기의 이동이 있는 거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항상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절대 불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케이스는 조건부 불안정입니다. 조건부 불안정이다 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경우에는 안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안정하고, 이걸 따지는 게 바로 조건부 불안정이에요. 조건부 불안정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기온 감률이, 주변 공기의 기온 감률이 건조 단열 감률보다는 작고 수분 단열 감률보다는 클 때, 즉 절대 안정과 절대 불안정을 섞어놓은 케이스죠. 이 케이스에서는 지금 그 조건부 불안정이 됩니다. 자, 지금 조건부 불안정을 보면은 먼저 건조 단열선을 한번 볼게요. 조건부 불안정은 이 가운데 라인이거든요. 그 건조 단열보다는 작고 저희 수분 단열보다는 큰 게 지금 이 가운데 라인이에요. 이 가운데 이 선인데, 이 선을 보면은 지금 건조 단열선과 비교했을 때 주변보다 지금 건조 단열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죠?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돼요. 여기에 가면, 여기 위에를 가면은, 여기를 지금 중심이라 했을 때 지금 요 건조 단열선이 여기 가면은 주변보다 지금 온도가 낮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하강을 하게 되죠. 그럼 이 공기 덩어리는 건조 단열 감률일 때, 즉 건조한 공기 덩어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항상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점에서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안정한 경우가 돼요. 그런데 수분 단열일 때, 즉 이 공기 덩어리가 굉장히 포화돼서 습한 공기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요 지점을 한번 볼게요. 요 지점을 보면은 주변 공기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상승을 하게 되죠. 요 위에 지점을 찍어도 주변 공기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상승을 하게 돼요. 어느 지점을 찍어도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불안정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조건부 불안정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조건부 불안정일 때는 만약에 불포화 공기라면, 불포화 공기라는 말은 한마디로 건조한 공기 덩어리죠. 만약에 공기 덩어리가 건조하다면 이때는 안정합니다. 그런데 포화 공기일 때, 포화 공기라는 말은 습한 공기다라는 거죠. 습한 공기일 때는 불안정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불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건이 뭐냐? 바로 건조하냐 습하냐, 이 조건에 따라 안정할 수도 있고 불안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대기 안정도에 따라서 구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경우는 지금 절대 안정일 케이스거든요. 즉 절대 안정이다라는 말은 수분 단열 감률보다, 그냥 좀 줄였을게요. 수분 감률보다 주변 공기의 기온 감률이 작을 때, 즉 주변 공기의 기온 변화가 더 적을 때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초록색이 기온 변화선이죠. 근데 건조 단열선에 어디를 찍어도, 그리고 수분 단열선에 어디를 찍어도 지금 기온 변화선보다 온도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낮으면은 하강을 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얘는 이 아래로 하강을 하게 됩니다. 얘도 아래로 하강을 하게 되고, 즉 이 지점으로 모이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암만 이 공기 덩어리를 강제로 이렇게 상승을 시켜도, 즉 이 공기 덩어리를 여기서 강제로 암만 상승시켜도 얘는 다시 돌아올라 그래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심각하게 막 상승을 못 하겠죠. 그래서 한 점으로 계속 모이려 그러니까 그 상승기류를 많이 못 타서 그 저군형 구름이 아닌 이런 얇고 넓은 그런 충운형 구름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저군형 구름은 막 두껍게 이렇게 막 상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상승을 못하니까 이렇게 얇은 그런 충운형 구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 절대 불안정한 케이스예요. 즉 절대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는 건조 단열 감률보다 지금 기온의 감률이 더 클 때,
기온이 더 뚝뚝 떨어질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온 변화선을 봤을 때 이 초록색이 기온 변화선인데 공기 덩어리가 건조하든 간에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습하던 간에 공기 덩어리에 강제로 상승시킨 공기 덩어리 온도가 주변 기온보다 높으니까 계속해서 상승이 일어나죠. 끊임없이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얘는 멈추지 못하고 계속 상승을 하니까 계속 상승기류를 타니까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두꺼운 구름.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저군형 구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 불안정 케이스에서는 저군형 구름이 많이 생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는 조건부 불안정일 때 조건부 불안정 케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불안정이다 라는 얘기는 주변 공기의 기온 감률이 지금 건조 단열 감률보다는 작고 수분 단열 감률보다는 높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보면은 일단 공기 덩어리를 강제로 여기 지금 강제로 상승을 시켜요. 강제로 상승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포화가 안 된 상태예요. 그 건조 단열선을 따라갈 때예요. 그때는 보면은 주변 공기보다 지금 온도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강하려 그러겠죠.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 처음에 이제 수변에 그 포화가 되더라도 강제로 상승을 시켜서 포화가 되더라도 주변보다 공기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계속 하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안정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 안정한 층에서는 층운형 구름이 생겨요. 막 상승기를 안 타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기 덩어리를 강제로 내가 그냥 강제로 이 공기 덩어리를 여기 있던 공기 덩어리를 강제로 이렇게 상승시키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이 포화는 이미 돼 있는 상태고 그 포화된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그냥 일반 기온 주변의 공기 덩어리가 아니라 주변의 공기보다 온도가 높아지는 저 지점이 생기게 돼요. 여기 온도가 이렇게 더 높잖아요. 이렇게 온도가 딱 높은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부터는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상승만 해요. 계속 상승을 하니까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상승이 일어나니까 두꺼운 저군형의 구름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층운형이지만 공기 덩어리를 너무 많이 강제로 상승시키면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저군형 구름이 생긴다. 이게 바로 조건부 불안정한 케이스입니다. 자, 우리 대기 안정도와 함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안개인데요. 우리 안개까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개 같은 경우에는 그 구름하고 똑같아요. 안개는 그냥 구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하늘에 떠 있으면 우리가 구름이라 부르고 이게 지상에 있으면 안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안개와 구름은 생성한 위치만 다른 것이다 라는 거죠. 안개의 종류는 크게 3개가 있습니다. 복사안개, 이류안개, 증발안개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복사안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복사위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지구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잖아요. 근데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그 균형을 맞추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밤에 새벽에 태양을 안 받는 그 밤이나 새벽에는 계속해서 지구 복사만 있겠죠? 그럼 지구 복사만 있다 보면은 계속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 지표면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이게 지표면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 위에 공기의 온도도 낮아지게 되겠죠. 즉 냉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냉각이 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그 수증기가 응결을 시작하게 되겠죠. 수증기는 온도가 낮을수록 냉각을 하게 그 포화에 가까워지니까요. 이렇게 그 포화 수증기와 곡선에 따르면 온도가 낮아지면 이렇게 포화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포화가 되면 구름이 생기는데 그게 문제는 저 위에 상층부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지상에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긴 안개가 바로 복사안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류안개가 있는데 이류안개는 말 그대로 이동하다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따뜻한 공기가 있는데 걔가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는 곳 아래에 차가운 바다가 있던 거예요. 그럼 찬 바다에 의해서 이 위에도 냉각이 되겠죠. 그럼 얘도 아까 처음에 복사한 게처럼 냉각에 의해서 그 포화 수증기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그 수증기가 응결이 되면서 이제 안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이류안개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증발안개가 있는데요. 증발안개는 앞에 두 케이스랑은 조금 다릅니다. 증발안개는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아래 따뜻한 바다를 만났을 때예요. 따뜻한 물을 받게 되면은 따뜻한 물에선 증발이 잘 일어나잖아요. 그 수증기가 증발해서 이 찬 공기 덩어리에 수증기가 공급이 돼요. 근데 그 수증기가 응결하는 케이스는 두 개예요. 냉각이 되든지 아니면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든지. 근데 여기서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수증기의 양이 많아져가지고 이 수증기가 꽉 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응결이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름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지상에 있으니까 안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증발안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기 안정도에 따라서 이런 구름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이런 안개도
많이 머물 수도 있고 금방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름이나 안개가 대기 안정도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비가 약하게 내릴지 아니면 두꺼운 구름이 생겨서 폭우가 내릴지 이런 것도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즉 대기 안정도는 매일매일의 날씨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